엔비디아 핵심 파트너사인 TSMC가 당연히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만의 이 방위비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SMC와 협력하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약간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는 있다. 근데 TSMC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초래하면 역발상으로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과거에도 트럼프 일기 때 무역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그 뒤로는 주가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돼서 주시장이 부담을 갖는 거는 역시나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철저한 자국보호 무역주의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미국 외 지역에 관세를 때리겠다. 멕시코 포함해서 뭐 우리나라 그리고 기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만 이런 국가들한테 상당히 그 관세를 때리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미국이 엄청나게 지어놨던 공장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상당히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걸 회수를 못하면 그게 다 회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주의 비중이 최근 들어서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런 관세나 세금 혜택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에서 수출해서 차지하는 이익이 깎일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크게 확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트럼프 관련돼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을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나라가 또 반사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산업마다 또 다 다릅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친기업적입니다. 트럼프 자체가 기업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각종 규제를 다 탈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그 신약을 개발하는 여러 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파마 밑단에 있는 미국의 작은 바이오텍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신약 개발하면서 미국에 막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상당히 뭐 약가가 인하되고 신약 개발이 더 늘어나면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조선주 상당히 좋았죠. 왜 조선주가 좋냐? 미국이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미국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들 중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감을 키우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를 좀 많이 부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64억 달러, 네, 엄청난 돈이죠. 하이닉스에 최대 4억 5천만 달러를 연방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정부 대출을 최대 5억 달러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걸 다 트럼프가 무효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월 20일 트럼프 당선 전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최대한 조기 집행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요. 삼성전자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170억 달러의 파운드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의 AI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길 원하고 자국의 AI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 패권을 장악하길 원하는데, 그 AI 기업들이 인텔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인텔은 원래는 인텔이 메모리 최강, 파운드리 최강이었거든요. 근데 인텔이 상당히 이제 뒤처지면서 완전히 TSMC한테 주도권을 뺏겼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이 AI 관련된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 AI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그거를 보조할 만한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I 가속기에 필요한 하이닉스 같은 HBM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가 공급할 거냐? 대체제가 없습니다. 누가 그 HBM을 공급할 거면 누가 TSMC 말고는 어디 파운드리가
그 AI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030년까지 오히려 삼성전자는 총 텍사스 테일러 공장 $170억 달러에 약 2배, 2.5배가 넘는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를 떠나서 지금 이 상당 부분 이 투자 금액을 미국에서 굉장히 확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의 AI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38억 7천만 달러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취임 1월 20일 전에 최대한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반도체법, 칩스법과 IRA법을 뒤집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했고요. 이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구축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미국 기업들, 미국의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패권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법이 전면 폐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한에 따라 이 반도체 업체에 대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나 대만의 TSMC한테 어떤 조항이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반 요건을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반도체 업체들에 더 지원을 해주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나 대만 반도체 업체의 지원에 이 차이, 격차를 둘 수는 있지만 IRA 법안과 반도체 법안을 뒤집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걸 뒤집을 경우에는 미국이 빅테크가 이 기술, AI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서포트해주는 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 칩스법에 상당한 자금을 할당하게끔 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인텔을 포함한 미국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업체들,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 건드린 거죠. 최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보조금 없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더 많이 짓도록 높은 관세를 선언한다고 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칩스법을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미 그 상무부, 미국 상무부에서 이 마일스톤하고 연계된 지출을 약속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지금 AI를 주도하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 혁신 기업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기술 관련된 운영비를 절감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이 실제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최측근 동맹이 지금 TSMC거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AI 칩 수요 증가 그리고 시장 확대에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여요. 다만 근데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사인 TSMC가 당연히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만의 이 방위비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SMC와 협력하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조금 약간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는 있다. 근데 TSMC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초래하면 역발상으로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나머지 엔비디아를 제외한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사실 요 칩스법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 흐름은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앞부분에 삼성전자 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도 HBM이 매출 비중이 커지긴 했지만 HBM을 제외한 나머지 낸드라든지 일반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하이닉스에서 매출 6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는 일반 D램과 일반 낸드 반도체가 85%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흐름이 좋아져야 돼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는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가 이미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면서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부정적인 반도체 사이클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생각보다 이 가격 떨어지는 게 일단 빨리 왔다는 거예요. 원래 내년 2분기로 예상했는데 올해 4분기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걸로 보는 거고요. 반도체 핵심 주기
자, AI 서버, 또 뭐 있죠? 휴대폰 들어가는 거. 그다음 뭐 일부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에 들어가는 거. 다양한 그게 있죠. 서버, 휴대폰, PC잖아요. 근데 휴대폰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안 바꿔요. 그리고 휴대폰에 엄청난 혁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애플이 AI 폰 만든다고 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그게 국가별로 다 지금 오픈하는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그렇게 혁신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팔릴지. 사실 삼성의 이 폴더블 폰도 애플보다 먼저 선빵해서 잘 팔았거든요. 근데 점점 판매가 계속 뚝뚝 떨어져요. 폴더블 폰도.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굉장히 이 반도체 사업부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휴대폰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개선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축인 PC. PC는 더 안 바꾸죠. PC를 뭐 2-3년 만에 교체를 하나요? 그나마 요새 PC 조금 수요 좋아지는 게 윈도우 11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 바꾸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PC 수요가 좋아질 일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나마 이 AI 서버 쪽이 연평균 40%씩 성장하면서 받치는데 AI 서버가 모든 디램 반도체의 업황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 AI 서버가 아무리 좋아져도 100%가 아니고 20-30%고 나머지가 휴대폰과 PC와 일반 가전, 자동차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재고를 떨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HBM 수요가 폭증한 게 실제 수익성으로 연결되려면 빠르면 25년만 26년 정도 되면 야, 실제 AI로 좀 돈 좀 번다. 야, AI 그거 뭐야. 우린 지금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챗GPT 정도잖아요. 근데 챗GPT 많이 쓰나요? 실제 주변에 쓰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 야, AI 인공지능 써 가지고 결합했더니 AI 프로그램 썼더니 너무 좋아지다. 저만 해도 이제 AI 관련된 유료 모델을 한번 해서 편집에 뭔가 좀 도움을 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걱정되는 게 내가 생각하는 퀄리티나 내가 생각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서 이게 실제 제대로 작동할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 물론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쓰죠. 그게 자기네들 그거니까. 근데 그게 일반 소비자들한테까지 확산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철저하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그게 수요가 못 따라주면 그게 전부 재고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BM이 완전히 반도체 사이클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HBM이 수요가 회복이 안 되면 HBM도 결국은 그러니까 HBM 관련돼서 늘어나서 실제 AI로 돈 버는 기업들, 빅테크들이 돈 버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이 돈 버는 기업들이 기업 입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축적이 다시 줄어들고 다시 가격 상승하는 시기도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힘들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까지.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점점 짧아서 2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레거시가. 근데 이제 올라가다 이제 딱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꺾였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25년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 HBM으로 AI 그 뭐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획기적인 것들이 나와 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챗GPT 못지않은 막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그런 막 프로그램을 쓴다고 한다든지 기업에서 AI 요런 거 결합된 거를 실제 엄청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때는 반도체 업황이 다시 또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4년 전만 해도 TSMC 점유율이 51%, 삼성전자가 19%였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11%까지 떨어지고 TSMC가 6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술력에서 패키징 기술력에서 떨어지고 공정 수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중요한 거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굉장히 TSMC가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고객사하고 쌓은 신뢰 자산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TSMC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OIP를 통해서 이 TSMC의 파트너사들하고 협력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재미난 일을 했어요. 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것도 있지만 TSMC가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우리는 먼저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TSMC는. 개발조차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요렇게 한번 최첨단 패키징 개발해 줘 하면 TSMC가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너무 안타깝게도 마치 TSMC를 막 엄청 띄우고 TSMC를 막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TSMC하고 철저하게 대척점에 있는 게 인텔입니다. 인텔은 자체 프로세스를 설계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파운드리 기술력과 설계 IP, 팹리스를 축적했지만 이 자체를 자사 제품에만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인텔은 계속 도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파운드리를 이제 막 인텔이 외부 개방하기 시작한 거죠. 인텔의 사례를 왜 들었냐?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SMC의 이미 설계 자산이랑 TSMC의 공정에 익숙해진 외부 고객사들, 당연히 외부 고객사라고 하면 미국의 빅테크겠죠. 미국 빅테크들의 고객의 발길을 돌리기엔 상당히 늦어졌다. 그리고 파운드리 자체가 이 전환 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전환 비용 공부 차원에서 한번 댓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전환 비용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사에 대한 이 락인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TSMC의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굉장히 뺏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엔비디아 부분이 계속적으로 TSMC 그리고 하이닉스의 독점으로 주는 거를 넘어서 아까도 밝혔잖아요. 삼성전자가 최첨단 패키징을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TSMC랑 협력해서 HBM 시장을 잡으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TSMC의 어떤 공정 수율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수율이 좀 회복이 되면 삼성전자한테도 좀 기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역시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 기술 인력이 재배치가 안 되고 재무통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까지 이렇게 장악하면서 상당히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아주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됐었는데 이번에 인사단에서 파운드리 공정수율 전문가 그분이 CTO라는 기술 총책임자인데 사장급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 TSMC한테 뒤처진 부분이 이미 시장에 너무 알려져 있고 점유율 차이가 나는 거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경우도 좀 사실 낮긴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아까 테슬라 사례도 말했지만 요렇게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파운드리 쪽에서 타 어플리케이션에서 차곡차곡 쌓다 보면 특히나 테슬라가 워낙 강력한 그거기 때문에 테슬라 요번에 HBM4 만약에 잘 이거 납품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엔비디아 칩 관련돼서도 엔비디아가 파운드리나 하이닉스한테 계속 독점으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처를 다양화하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고 아까 트럼프 이슈도 있었죠. 트럼프가 만약에 TSMC 때리기가 시작되면 삼성전자는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